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21일 눈 오는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프닝 없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내용에 대해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일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지방분권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가천대 이한주 부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회주의다. 또 일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경제민주화의 한 틀로 이해를 해야 된다. 2부에서 토지와 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과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3부와 4부 정치하는 청년 시간이죠. 주간 여의도 시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지방선거 인재영입을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조금씩 개헌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측에서 바라볼 때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지에 대한 논쟁거리는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논쟁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개헌 논의를 많이 다뤄보고자 제가 오프닝 없었고요. 지방자치 강화,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지방분권,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한주 가천대학 부총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 대통령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자문위원회였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와 관련해서 역사의식과 균형감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문회의 임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염두에 뒀었고요. 예. 지방분권이 하고 국민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네. 그 정도하고 폭에 관해서는 시민사회하고 또 일반 정부나 국회하고는 매우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헌법적인 안정성 이런 거를 크게 염두에 뒀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는 경제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판단했고요. 예. 또한 한글화하는 거에도 많은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예. 예. 대통령 자문기구였습니까? 이번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그렇습니다. 예. 자문특위 아닙니까? 예, 자문특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던 역사의식과 균형 감각의 그 말씀을 듣고, 대통령 자문특위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이게 기초해서 지방분권, 국민주권, 여러 가지 이 헌법적 안정성에 관심을 두셨다 하셨는데, 네네. 헌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물론 이제 1987년에 개헌이 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30년 만에 개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각 부문에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들을 서로 조화롭게 다루지 않으면 네. 서로가 충돌한다든가 어느 한쪽이 지나치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방향이라든가 의식은 분명히 하지만 균형 감각을 잘 가져서 모순이 되거나 실현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네. 그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조치들의 좀 그리고 또 개별 법률하고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민사회나 이런 쪽은 어느 쪽을 주로 많이 이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시민사회 쪽은 대단히 많은 단체들하고 해서 예. 의견 개진하고 방문한 사람들은 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고요. 의견이 들어온 것도 대단히 많은 그렇겠네요. 관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뭐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보수 진보 다 아우르는 내용이었겠죠, 뭐.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수도 조항이 신설됐다라고 하는데 이 수도 조항 신설의 의미하고 배경이 뭡니까?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수도 조항이 이제 들어갔는데 네. 특별하게 수도 조항에 이제 현실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던 것 같지는 않고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과 관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줬고 이런데도 그 부분과 관해 뚜렷한 법률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적인 조항이 네. 그래서 헌법과 관행이 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근데 헌법 안에 수도까지 포함을 별도로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아니요. 헌법에서 수도는 어디로 한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수도를 우리가 세종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좀 있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권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에 못 박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법률로 정하여 수도를 어떤 기능을 갖는 수도를 어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좀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도라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 분권 시대에 대통령께 관심이 많으신데 그러면 수도라는 의미는 지방 분권화 또는 지방 정부의 개념에는 또 어떻게 맞고 틀리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법률 쪽에다가 이렇게 결정권을 미루는 셈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지방정부와 관련한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회의 권한을 좀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판단하도록 여유를 두셨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를 이제 앞으로 부르기로 하는 개칭을 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 재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대통령 뜻과 같은 내용이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자치분권을 강조를 했고 지방분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려왔던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로 했고,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방의 정부는 지방행정부,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 안에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가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헌법이 너무 미시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짚어내시는 것 같아서 헌법이라는 게 저는 뭐 이게 성문법이고 대륙법이고 이런 차이를 잘 모릅니다만은 법적으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하는 걱정도 좀 되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면 헌법이 정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정해주고 또 입법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면서 하자라고 해서 그런 입장에서는 헌법의 방향은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균형 감각을 잡았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워낙 국회를 불신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방금 입법권자인 국회에게 또 예유권을 자유권을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걱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또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 관련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법의 종류, 범위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갑갑하고 협소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재량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준을 굉장히 넓게 잡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겠네요. 네네. 예. 제가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이념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여지를 좀 줄이는 차원이고 그 줄이는 방향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민의를 대변하도록 하면 그게 어떻게 했느냐. 아마 이게 헌법의 정신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지금 토지 공개념을 생각하고 계시고, 자문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는지요? 네네. 사실 현행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23조 4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항이 있고요. 예. 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으로부터 토지 공개념을 해석하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은. 예. 아쉽지만은 이제 이를 통해서 예컨대 해석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지만 요번 헌법에서는 네. 토지 재산권은 공공복리 그러니까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부담을 지우거나 제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토지라는 거는 굉장히 유한한 거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보다도 토지를 통해서 렌트 추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 이랬을 경우에 토지의 효율적 배분이라든가 예. 토지의 공공적 사용이 이제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사실은 일어나는 진원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지 공공성 공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네.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게, 자, 그러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토지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이 경우도 예. 하위 법률이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예.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네. 그다음에 근데 공공의 목적에 의한 사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법률이 또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헌법에서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토지 공개념, 예. 이거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렇겠죠, 당연히. 예. 네네. 네. 그거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시장했던 환수, 그다음에 무상 분배 이런 개념 가지고 논쟁을 했듯이 네. 초기에나 가능한 논의지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 하에서 토지를 정부가 임의로 개인 사유지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닐 건 분명한데요. 네,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의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네네. 토지의 가치가 너무 아까 렌트라고 하는 그 지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부동산 종합 과세를 한다든지 어떤 조세 형태로 이런 토지 공개념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실행 방법에 대한 내용도 조금 구체화를 해놓으시면 공공성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고민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너무 구체적이 돼서요. 예. 헌법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토지를 재산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일률적으로 담아가는 게 아니라 예.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네. 법률에 가서 정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필요한 게요. 이제 제가 네. 교수 총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성이라는 것도 이제 하위 법안에서 만들어낼 거고 각 판례별로 사례별로 만들어질 거지만 네. 공공성 그다음에 합리적 사용 그때 상황에 따라서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정부의 변화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와 의식 구조의 변화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해서도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무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결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토론이 좀 있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을 기본으로 삼는 경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에 관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재산권은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것만 건드리는 순서가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하는 순서가 정해지는 건데 토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야라도 하는 것들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토지 어느 장소에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특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놓는 거는 오히려 현대의 법률에 좀 덜 맞고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데 법률이라고 하는 게 뭐 1년, 2년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을 가지자는 거지 불안정하게 만들자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은 게 있고 고민하신 부분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국가의 헌법을 고민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청취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정부의 고민의 그 방향성만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 못 줬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를 얻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한주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지방분권 국민중권 분과위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